투자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통적으로 ETF에 지금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ETF 전성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에 한 562조 달러 정도, 달러가 아니죠. 우리 돈으로 562조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ETF 쪽으로 돈이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앞으로 ETF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커진다라고 봤을 때는 좋은 ETF를 이제 보는 안목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ETF 3배수, 1배수, 2배수, 그러니까 다우나 S&P 500이나 이런 것들과 연동된 ETF에 대한 장기적인 측면의 관심들을 놓으시면 안 된다라고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전략적으로 장기로 봤을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뭐 지수 추종하는 ETF 정도는 하나는 꼭 들고 가시면 좋겠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장기적인 해지 차원에서. 그리고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1배수하고 3배수하고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3배수는 해지 차원에서 많이 해요.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3배수는 많이 하고, 근데 이제 3배수의 약점은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당연히 하락폭이 크니까 그건 당연한 리스크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큰 리스크는 그 지수와 연동하는 이 ETF가 옆으로 흐를 때, 쉽게 말하면 지수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옆으로 계속 흘러서 ETF조차도 옆으로 흐르면 사실 손실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계산상으로 해봤을 때. 그래서 옆으로 흐를 때는 좀 손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폭, 상승폭이 3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동폭이 세잖아요. 변동폭이 세서 오르면 좋지만 떨어질 때는 굉장히 시급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ETF를 고를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ETF를 출시하는 기관이 튼튼하냐, 자금력이 있느냐, 요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ETF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많냐 적냐. 거래량은 많은 게 당연히 좋겠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 매물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거래량이 활발해야 돼, 거래 자체가. 그 두 가지를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럼 앞으로 좀 이제 유망한 ETF가 뭐냐, 이제 전문가들이 뽑은 것들을 한번 제가 가지고 나와 봤어요. 대체적으로 미국 전문가들이나 한국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내년에 대한 전망은 뭐냐면 거의 일맥해요. 내년에는 소형주 내지는 가치주가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들에 대한 분석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도 내년에는 역시나 이제 소외된 가치주나 소형주들이 한번 움직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당연히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정상적인 활동으로 가려는,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에 이제 활발한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소형주나 뭐 가치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세가 이어지겠죠. 그리고 내년 중순 넘어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도 똑같을 거예요. 보복 소비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굉장히 소비에 중요한 시즌들이 있고, 또 이때까지 여행을 못 갔던 사람들은 여름 휴가 시즌도 있고, 그러니까 여름 이후로,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6월 이후로 보면 여행이 됐든 소비가 됐든 이쪽에 대한 이제 굉장히 큰 흐름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소형주 가치들이 많이 소외된 측면들이 있으니까 움직일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 ARK, ARK는 다 아시지 않나? ARK, ARK 이노베이션 ETF, 요게 하나가 있고요. 적어 드릴까요?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적어 드리겠습니다. 코드가 지금 뭐 사실 필요는 없어요. ARKK라고 코드를 치시면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나올 거예요. 러셀 중형 성장주
지수를 추종하는 거거든요.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인베스코 S&P 스몰캡 퀄리티 ETF. 요거는 요거. 여기 써 있죠? 발음도 안 되네. XSHQ.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스몰캡만 모아놓은 거가 되고요. 또 하나는 FTCS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CIBR. 이렇게 네 가지를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종목들이 전부 다 사실은 많이 상승을 한 상태예요. 이미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 진입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움이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이 네 종목들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 마지막에 CIBR, CIBR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섹터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CIBR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충분히 더 나은 상승을 기대할 만 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지금도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4불 정도 되거든요. 저점 대비 거의 110%?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네요. 그쵸? 한국 주식들도 거의 기본적으로 120, 30%는 다 올랐으니까, 그렇게 보면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CIBR 같은 이제 보안 관련 섹터들의 ETF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는 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부터 조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 불확실성도 크고,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한 10에서 10% 이쪽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으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요 네 가지 ETF가 네 개의 ETF가 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새로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단 매매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짧게 본다는 것은 하루 이틀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항상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드린 거, 240분봉의 골든크로스, 11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의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네 개의 어떤 ETF가 조정을 받아서 이제 내려온다, 그래서 모양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매매 관점에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은 뭐냐 하면,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움직인다. 조정은 이를테면 조정이 끝나고 매매 모양이 만들어지고 매매 관점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갈 건지를 결정하시고 움직이는 것, 이것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시작해서 장기로 할 건지를 이제 결정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